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신 소중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우디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적으로 운행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성공적으로 사우디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32살이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예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연료전지 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대기오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은 2024년 5월 초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맡게 된 날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선정했거든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그룹이 1998년부터 26년간 쌓아온 수소 기술의 정수를 보여줄 기회를 제게 주신 거니까요. 네옴이라는 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 중인 미래형 스마트 시티인데 완전한 무공해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작년 9월에 네옴 측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번 프로젝트예요. 제가 맡은 임무는 네옴의 트로제나 지역에서 유니버스 FCEV 주행 실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FCEV는 퓨얼셀 일렉트릭 비히컬의 줄임말로 수소전기차를 뜻해요. 유니버스 FCEV는 우리가 개발한 수소전 기버스인데 일반 승용차와 달리 무게 중심이 높고 제동거리가 길어서 더욱 까다로운 주행 조건을 요구합니다. 주행 실증이라는 건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기술도 현실의 험난한 조건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트로제나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적인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팀 브리핑에서 들은 바로는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옴의 중심 업무지구에서 시작해서 해발 2080m에 위치한 트로제나 베이스 캠프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완주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리로만 보면 그리 멀지 않지만 그 길이 문제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준비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시킨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사우디의 비전 203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국가 계획입니다. 그 핵심에 친환경 에너지와 모빌리티가 있어요. 우리의 수소 기술이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26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이번 기회에 빛을 발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드디어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게 돼요. 솔직히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더 큰 기대감이 앞서네요. 트로제나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5월 17일,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네옴으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그 너머로 보이는 산맥들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네옴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트로제나 지역의 지도를 봤을 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발 2080m 베이스 캠프까지 이어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했어요. 최고 해발이 2000m를 넘나드는 구간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현지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트로제나는 네옴의 메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악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길을 실제로 보니 정말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급경사와 곡선 구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험난한 산악 및 사막 지형에 메마른 토양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유니버스 FCV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션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버스는 무게 중심이 높아서 급경사나 곡선 구간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제동거리도 길어서 내리막길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첫째 날 시험 주행을 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평지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하던 시스템들이 고도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발 1500m를 넘어서자 연료전지의 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기상 담당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기온차가 정말 심하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나들다가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극한의 온도 변화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주행 실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옴 중심 업무지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트로제나 방향으로 향했는데 처음 몇 킬로미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고도가 올라갈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지대에서의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전력을 생산하려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야 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거든요. 해수면에서는 충분했던 산소가 2000m 고지에서는 약 20% 정도 부족해지니까요. 팀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압 변화, 습도,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연료전지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런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가장 가파른 구간 중 하나를 오르던 중에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급경사를 오르다가 연료전지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다행히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실증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긴 회의를 했어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이 극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넷째 날 아침, 트로제나의 일출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화성 같은 환경이구나 하고요. 붉은 사막과 거친 산맥, 그리고 희박한 공기까지. 마치 미래의 우주 도시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실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극한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어요.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연료전지의 운영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보상맵 기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연료전지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트로제나라는 극한의 땅이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을 알려준 셈이죠. 다섯째 날부터 본격적인 고지대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해발 1800m 지점을 넘어서자마자 유니버스 FCV의 연료전지 출력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팀원인 김선영 박사가 급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문제의 핵심은 역시 고도였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는 대기압이 해수면의 약 80%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연히 공기 중 산소 농도도 함께 감소하게 되죠.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출력 저하가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고도라도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에 따라 연료전지 성능이 들쑥날쑥했거든요. 어떨 때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출력이 뚝 떨어져서 차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날 오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해발 1900m 지점의 급경사 구간을 오르던 중에 연료전지 출력이 갑자기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유니버스 FCEV가 무거운 버스라서 이 정도 출력으로는 경사를 오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상 배터리가 작동해서 안전하게 평지로 후진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검토해봤는데 패턴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온 변화, 바람, 심지어 시간대별로도 연료전지 성능이 달랐거든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박민수 연구원이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로제나의 지형적 특성상 계곡과 능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지적인 기후 변화가 심하다는 거였어요. 같은 고도라도 지점에 따라 기압, 온도, 풍속이 모두 달라지니까 연료전지가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일곱째 날부터는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기존처럼 고정된 설정값으로 연료전지를 운영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였어요. 우선 환경 모니터링부터 시작했습니다. GPS 위치 정보와 연계해서 고도, 기압, 온도, 풍속,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연료전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데이터 수집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고도나 기압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가 높더라도 바람이 강하면 공기 순환이 활발해져서 연료전지 냉각 효율이 좋아지고 반대로 고온 무풍 상태에서는 성능이 더 나빠지는 시기였어요.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를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어요.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연료전지 운영 조건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실증 기간은 5월 27일까지였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가 1998년부터 26년간 축적해온 수소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연료전지 성능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 이걸 기계학습으로 분석하면 트로제나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들어갔어요. 과거 데이터와 현재 트로제나에서 수집한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서 고지보상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지대에서의 성능 저하를 보상해주는 지능형 지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드디어 고지보상맵 시스템의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였거든요. 고지보상맵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차량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해요. GPS로 정확한 위치와 고도를 파악하고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풍속계가 기상 조건을 측정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중앙 처리 장치로 전송되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하게 되죠.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예측 기능이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경로의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연료전지 운영을 최적화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후에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간다는 걸 알면 미리 연료전지 출력을 조정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기예요. 열째 날 아침, 처음으로 고지보상 맵을 실제 적용해 봤습니다. 해발 1900m 지점까지 올라가는 테스트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기존에는 출력이 60%까지 떨어졌던 구간에서도 85% 이상의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거든요. 김선영 박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시스템이 환경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서 연료전지의 공기 공급량, 온도,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숙련된 엔지니어가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학습 기능이었어요. 트로제나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시스템이 더욱 똑똑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측이 조금 어긋나기도 했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마치 이 험난한 땅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1째 날에는 더욱 도전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해발 2000m를 넘나드는 가장 험한 구간을 연속으로 주행하는 거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코스였죠. 출발 전에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고지보상 맵 시스템이 트로제나 전 구간의 환경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들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연료전지 출력을 높여놓고 곡선 구간에서는 안정성을 위해 출력을 조절하는 시기였어요. 정말 지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해발 2050m 지점이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즉시 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냉각 효과를 활용해서 연료전지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차량의 안정성은 해치지 않게 출력을 조절한 거예요. 박민수 연구원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지보상 맵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스마트시티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시 전체의 환경 데이터와 연계되어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기존 대비 30%나 향상되었고 출력 안정성도 90% 이상을 유지했어요. 이 정도면 상용화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트로제나를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든 안데스의 고원이든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수소, 모빌리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 기술이 된 거죠.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비록 간단한 자리였지만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를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월 27일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였어요. 5월 20일 새벽, 갑작스러운 사막 폭풍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현지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어요. 바람이 초속 20m를 넘나들면서 모래와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폭풍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증 마감일인 5월 27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극한 기상 조건에서 고지보상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사막 폭풍의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바람과 모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고독의 측정에 오차가 생겼고 온도도 평소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습도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건조해졌죠. 김선영 박사가 긴급히 시스템 점검을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고지보상맵의 환경 감지 센서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먼지가 센서 표면에 쌓이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실증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어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폭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악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시스템의 극한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진짜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센서 보호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래와 먼지로부터 센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차폐막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도 급조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밤새 작업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고지보상맵 알고리즘의 보정이었어요. 폭풍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박민수 연구원과 함께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 회사의 26년 노하우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의 시베리아나 북극 같은 극한 지역에서 테스트했던 데이터들이 사막 폭풍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었거든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23일, 폭풍이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서 테스트를 재개했어요. 여전히 바람이 강했지만 주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개선된 고지보상맵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하는 순간이었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폭풍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그에 맞춰 연료 전지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특히 강풍으로 인한 냉각 효과를 활용해서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스템의 적응 능력이었어요. 처음 몇 시간은 조금 불안정했지만 점점 폭풍 환경에 최적화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해발 1800m 지점에서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차량이 크게 흔들렸는데 동시에 먼지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하지만 고지보상맵이 GPS와 연계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안전한 속도로 자동 조절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폭풍 속에서도 해발 2000m 고지까지 성공적으로 올라갔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팀원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우리 기술이 통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풍 조건에서의 연료 효율성이 평상시보다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강풍으로 인한 자연 냉각 효과를 시스템이 똑똑하게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혁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폭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완벽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죠. 현지 협력업체 직원들도 우리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막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들도 이런 폭풍 속에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네옴의 미래 도시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5월 26일, 드디어 최종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실증 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미션이 남아 있었어요. 네옴 중심 업무지구에서 트로제나 베이스캠프까지의 완전한 완주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세계 최초로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시킨 기업이 될 수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팀원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지난 10일간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고지 보상 맵 시스템을 최종 업데이트했습니다. 사막 폭풍까지 경험하면서 쌓인 방대한 환경 데이터가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김선영 박사가 연료전지 상태를 점검하면서 감탄했어요. 20일간의 혹독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거의 손상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1998년부터 26년간 쌓아온 우리 회사의 수소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최종 코스는 정말 도전적이었어요. 총거리는 약 80km였지만 그 안에 해발 208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급경사와 곡선 구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가장 험난한 루트였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박민수 연구원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유니버스 FCEV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무게 중심이 높고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고지보상 맵 시스템이 이런 차량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되어 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최종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옴 중심 업무지구를 출발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 순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우디 비전 2030에 기여할 수 있는지, 네옴의 친환경 모빌리티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가 이 한 번의 주행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처음 30km 구간은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고지보상 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연료전지 출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해발 1500m를 넘어서면서 시작되었어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시스템의 진가가 더욱 빛났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연료전지 운영을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지능적이었어요. 마치 숙련된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가장 아찔한 순간은 해발 1900m 지점에서였어요.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거의 차단된 거예요. 동시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연료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지보상 맵이 즉시 반응해서 온도 보상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어요. 정오쯤 드디어 해발 2080m 트로제나 베이스 캠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난 10일간의 모든 고생과 시행착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팀원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후 다시 중심 업무지구로 돌아와야 완전한 완주가 되는 거였거든요.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복귀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내리막에서는 연료전지 출력보다는 제동 시스템과 차체 안정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지보상 맵 시스템이 내리막 구간에 최적화된 모드로 전환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강을 도와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생 제동 시스템과의 연계였습니다. 내리막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동시에 연료전지 부하를 줄여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네옴 중심 업무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완주를 달성한 순간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세계 최초를 달성했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현지 네옴 관계자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네옴의 무공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데이터를 최종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연료 효율성이 기대치를 20%나 상회했고 출력 안정성도 95% 이상을 유지했어요. 이는 상용화의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였습니다. 5월 27일, 실증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완주에 성공했지만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성과를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현지 네옴 관계자들과 최종 미팅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 담당 디렉터가 직접 우리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지보상맵 기술이 단순히 수소차만이 아니라 미래 스마트시티 전체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선영 박사와 함께 지난 10일간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총 주행거리 500km, 최대 해발 2080m, 기온차 5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평균 93%의 안정성을 유지했거든요. 이는 어떤 극한 지역에서도 수소 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환경적 성과였어요. 같은 거리를 디젤 버스로 운행했을 때와 비교해서 탄소 배출량을 거의 100% 줄일 수 있었거든요. 네옴의 무공해 도시 비전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박민수 연구원이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고지보상맵 시스템이 학습한 트로제나 지역의 환경, 데이터가 전 세계 다른 고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같은 산악 지역에서도 같은 원리로 수소 모빌리티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오에 네옴 측에서 공식적인 성공 인증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시킨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26년간 쌓아온 우리 회사의 수소 기술력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사우디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답했어요.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에 이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차량만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생산 시설,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에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지난 10일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영 박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고, 박민수 연구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완벽한 기술도 현실의 극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뜻깊었던 건 우리 기술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린 시절 대기오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트로제나 베이스캠프 근처를 산책하면서 지난 10일간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이 험난한 땅을 봤을 때의 당황스러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좌절감,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을 때의 환희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에서 수소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우리 회사가
글로벌 수소 시장의 선도 기업임을 증명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성공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옴의 무공해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트로제나에서의 경험이 꿈만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번 성공을 대대적으로 축하해 주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시킨 기업이 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회사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네옴 측에서 추가적인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번 실증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앞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고지보상맵 기술에 대한 반응이에요. 단순히 수소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옴의 전체 교통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스마트시티의 모든 모빌리티가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선영 박사와 박민수 연구원도 후속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해 보여요. 트로제나에서 수집한 방대한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다음 단계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우디 비전 2030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의미가 큽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적 목표에 우리 기술이 일조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성공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도 기대가 돼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수소 모빌리티 기술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 전 세계 어디서든 수소 경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협력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지역, 칠레의 안데스 고원, 네팔의 히말라야 지역 등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건 우리 회사의 26년 역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는 점이에요. 1998년 수소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래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가 이런 성과로 이어진 거니까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 확실히 입증되었어요. 어제는 어린 시절 대기오염으로 고생하셨던 할머니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께 트로제나에서의 성공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친환경 기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벌써 세워지고 있어요. 우선 고지보상맵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다양한 환경과 차종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네옴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완전한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수소가 단순한 연료를 넘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회사 임원진과의 미팅이 있어요. 네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할 예정이에요. 동료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후속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트로제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수소 기술의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수소혁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트로제나에서의 성공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꽃피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옴에서 보았던 그 붉은 사막과 거친 산맥, 그리고 그곳을 달리던 우리 유니버스 FCEV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실증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최초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우디 네옴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성공적으로 운행한 세계 최초의 기업으로 너무 기뻐요. 뉴스 내용을 각색해서 사연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연과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